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올해 2021년도 신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또 돌아보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한 해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올해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제가 떠오른 사자성어가 혼용무도였습니다. 혼용무도. 이 혼용무도는 어, 그 세상이 이제 온통 오지럽고 이제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문자로 보면 이제 그런 뜻인데, 이 사자성어에 담긴 의미는 이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도리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이끌어서 이제 혼군, 또 용군, 그래서 혼용을 따온 거고요. 이제 무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도리가 없는 거죠. 길이 없는 거죠. 도리를 무너뜨리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혼용은 이 사리에 밟지 못하고 어리석은 군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혼군과 용군이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당연히 백성들도 어지럽게 살죠. 그래서 이 어지러운 사회를 나타낼 때, 또는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그런 사회 문제의 책임을 이제 군주에게, 즉 국가의 지도자에게 묻는 말을 쓸 때 이 혼용무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혼용무도의 상황이 올해 2021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혼란이 아닐까 싶어요. 계속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 그 집권 초기에 내세웠던 정책이 그 소득 주도 성장이었죠. 소주성. 그리고 최저임금제, 일자리 문제, 거기에 이제 부동산 정책, 24번의 정책에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하나의 정책으로 최대 많은 정책을 만들어내서 시행한 정부가 없었죠. 특히 부동산 정책은 집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깊은 수렁에, 절망에 빠뜨린 정책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케이블 TV 뉴스를 보다가 그 방송 중에 이 한국인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 조건이 무언가라고 하는 사회조사, 여론조사를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1위가 물질적인 풍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에서 몇 해 전만 해도 항상 한국인의 행복 조건 1위는 가정이었는데, 이제 올해 행복 순위도 조사에서 이 물질적인 풍족이 이제 1위로, 해서 가족이 3위로 내려가는, 그래서 가치관의 어떤 전도 현상에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원인은 당연히 이제 잘못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서 자산을 충분히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아마 가치관도 변화된 것이 아닌가. 사실 어떻게 그런 문제들은 정부가 그걸 충족시켜줘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인 갈등만 야기시키고 사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로 아마 이제 역사에 남게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 혼용무도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5년,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였죠. 2015년 교수신문에서 선정했던 사자성어가 이 혼용무도였어요. 이 혼용무도는 워낙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데요. 그 당시 2015년에 그 기사가 나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5년 이맘때죠. 11월에 이제 보통 교수신문에서 그 한 해에 그 국가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발표를 하는데, 2015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혼용무도로 상황을 놓고, 당시 이제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이걸 놓고 교수신문에서 혼용무도라는 이제 사자성어를 발표하니까, 당시 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그 대표였죠.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이 그 당시에 이 사자성어인 이제 혼용무도를 인용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그 기사를 제가 이제 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뭐 박 대통령이 그 당시 2015년 굉장히 좀 혼란스럽긴 했죠. 뭐 여야 간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뭐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뭐 선거 때 공약은 다 파괴했고, 그리고 경제 정책의 실패로 뭐 전부 이제 인생이 파탄됐다. 거기다 메르스 대응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 또 무능하게 대처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역사국가서 그 국정화 관련해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그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다. 그러니까 혼군 용군이죠.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이끌어서 혼군 용군. 그래서 혼용무도라는데 저는 이 말을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하고 싶습니다. 6년 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요. 문 대통령은 여야 합의의 정치를 무시하고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입법 독주를 일삼아서 국민을 겁박하는 독재 정치, 전제주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저는 이렇게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에 한국의 그 정치 체제를 이끌어서 보통 이제 1987년 체제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1987년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뭐 잘 알다시피 6월 행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이제 불타오르던 한 해였죠. 그리고 그 6월 거의 한 달이 넘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외쳤던 게 이제 그 호언 지금 그 작고하신 이제 그 전두환 씨가 이제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개헌 불가의 입장을 발표하자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그 호언을 그 철폐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죠. 그래서 이제 얻어낸 것이 이제 대통령 직선제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고 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0여 년이 훨씬 지난 지금 아닌 거죠. 대통령만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그 체계, 그리고 그런 것들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역사적 사례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정한 정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데,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고 해서 이것이 민주주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길은 멀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1987년 체제를 깨트리고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과제만 남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선결돼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양당 정치가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거대 양당이 국회를 독점하고, 그래서 한 개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하게 되면 지금처럼 입법 독주를 하고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았든 간지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양당 정치의 기득권, 독점 정치가 나오게 된 그 뿌리가 1987년 체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1987년 체제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양대 정당이 국회를 독점하고 국회의원들이 이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의 유지를 위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그런 어떤 기득권 정치, 또 진영 정치, 또 엘리트 정치에 갇혀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개혁의 열망에 대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지금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반성할까요? 자신들이 정권을 뺏겼으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21년, 22년, 3년 뒤면은 또 총선이 있겠죠? 그럼 다음 선거에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당을 바꿔서라도 다시 또 금배지를 다는 길을 찾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이 바뀌는 것이, 물론 정권을 잡으면 좋겠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다 막 슬퍼하고 이게 정말 자신들에게 어떤 큰 과오로 인해서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을 어떻게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제6공화국이죠. 6공화국은, 이제 대한민국은 제6공화국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그리고 입법부를 장악한 이 두 정당의 나눠먹기 정치는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갑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뽑는 거수기로 계속 전락할 거예요. 이건 1987년 체제의 그 어떤 반환은 국민들이 뜻이 직접 정치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초반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막 초반전에 들어간 이 대선 게임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후보도 마음에 안 들고, 요즘 비호감도가 굉장히 다 높은데,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 높죠. 그래서 이 후보 저 후보도 아닌 제3의 인물이 나오기를 또 학수고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정말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마음을 아직 결정을 내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지금 양대 기득권 정당에 포진한 주류 이 정치 엘리트들이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대 정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뽑혀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는 지금 이제 과정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뭐 치열하게 양대 정당의 뭐 선대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 이제 대결로 들어가면 이제 더 치열하겠죠. 근데 이렇게 대선에서 벌이는 양대 정당의 사실 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또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게 사실 이 거짓 싸움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기득권 정치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접권을 하든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기득권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결국 그냥 싸우는 것처럼, 자기네 정당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저 싸우는 것처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대 정당의 그 어떤 결정권을 장악한 그 거물들, 뭐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대선을 보는 이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전혀 다른 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국회의원 유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정당의 정권이 넘어갔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사 넘어가다 하더라도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변할 겁니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 한국 민주주의가 그럼 그동안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왔냐? 뭐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는 저의 입장, 또는 뭐 저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양대 정당 또는 양대 후보에 대한 그 선호보다는 저는 이번 대선은 이 양대 정당의 독점 정치를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 정당이 쥐고 있는 이 기득권 독점 정치를 최대한 교란시키고, 또 타격을 가하고, 또 조롱할 수 있으면 조롱하고, 또 뒤집을 수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의 이번 대선에서의 저의 스탠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정당합니다.
왜? 지금의 양대 정당이 30여 년 넘게 기득권 양대 정당 정치인들의 권력 유지에만 이어져 왔지, 정말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치는 지금껏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6공화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6공화국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제6공화국의 마지막에 치르는 이 선거는 이렇게 정말 양대 정당이 쥐고 있는 이 독점 정치를 깨트리고 또 교란시키고 또 이걸 정복하는 이 모든 실천들은 그리고 이것을 위한 모든 노력들은 진정한 정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한 진정한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지금 질곡에 빠져 있고 저희 대한민국의 기운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기득권 정치인들만 자기 혼자 안정된 정치를 하겠다고 립 서비스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양대 정당이 주도하는 독점 정치를 이제는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로 바꿔놓지 않으면 20, 30대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는 행동이 더 많아지고 또 그런 행동이, 실천적인 행동이 더 빨라져야 할 때입니다. 주역개사전에 자천우지 길모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천우지, 하늘로부터 도움이 오면 길모분리,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롭다는 거죠. 하늘이 도우면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뭉쳐야 할 때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 아마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아마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를 깨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시민들의 정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